자, 여러분, 오늘 금 한 돈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2026년 2월 27일 지금 이 시간에 한국 금시장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격부터 전략까지 전부 다요. 바로 이 금액 103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오늘 금 한 돈을 살 때 실제 내야 하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가격이랑은 좀 다르죠. 도대체 이 가격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흔히 듣는 이론적인 금값과 실제 살 때 가격이 왜 다른지, 또 요즘 금값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원인을 짚어볼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별로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금값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표를 좀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점이 보이지 않나요?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 가격, 또 신한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격, 국제시세까지 이 공식적인 기준 가격들이 하나같이 돈당 한 89만 5천 원 근처에 딱 몰려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사실 어제 가격이 좀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소폭 오르면서 어제 내린 걸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작지만 꽤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론적인 가격은 한 89만 6천 원인데 막상 내가 금은방에 가서 사려고 하면 103만 5천 원, 반대로 팔려고 하면 87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이 갭이 엄청나죠? 자, 그럼 이런 가격 차이는 왜 생기고 또 시세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시야를 좀 더 넓혀봐야 합니다. 국제시장과 국내 시장의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글로벌 시장부터 볼게요. 국제 금값은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최고점 근처에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예요. 전문 용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하죠. 트로이 온스당 5,150달러에서 5,200달러 사이 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흐름은 이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딱 3일간의 움직임인데 이틀 전에 고점을 딱 찍었다가 어제 하루 조정을 받았죠. 0.92% 정도 빠졌네요. 그리고 바로 오늘 0.52% 다시 반등하면서 기술적으로 딱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 멀리 미국 연준의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바로 옆 원달러 환율과 국내 투자 심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큰 그림,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죠. 자, 첫 번째 요인, 바로 미국 연준의 정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췄잖아요. 이제 시장은 오히려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금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달러도 안정적이어서 금값을 억누르는 큰 방해물도 없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금값이 더는 떨어지기 힘든 든든한 바닥이 만들어진 셈이죠. 두 번째는 국내 상황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좀 약하잖아요. 1달러에 1,432원. 이게 해외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금을 원화로 환산하니까 국내 금값을 오히려 위로 밀어 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멈췄고 코스피는 오늘 1.74%나 빠졌어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안전한 데가 어디 없나 하면서 금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 바로 글로벌 테마입니다. 여기저기서 계속되는 무역 분쟁이나 중동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금의 안전판 매력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게다가 JP모건 같은 큰 투자은행들은 앞으로 금값이 6,3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긍정적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러니 금의 위상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요인들을 다 종합해보면 과연 내일 아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딱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첫 번째, 가장 긍정적인 그림이죠. 강세장입니다.
만약에 국제금값이 5,150달러 위에서 잘 버텨주고 환율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국내 가격이 본당 89만 5천 원 선을 굳건히 지켜낸다. 그러면 위쪽으로 90만 5천 원, 더 나아가서는 91만 원 선까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반대 경우, 바로 약세장입니다. 만약 국제금값이 5,100달러 아래로 툭 떨어지고 원화가 더 약해지면서 국내 가격이 중요한 지지선인 89만 원 아래로 뚫고 내려가 버린다. 이러면 아래쪽으로 열리면서 88만 5천 원에서 89만 원 사이 이 구간의 지지력을 다시 한번 시험받게 될 겁니다.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장, 즉 박스권 장세입니다. 국제시장이나 환율에 특별한 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금값도 그냥 돈당 89만 원에서 90만 원, 이 좁은 상자 안에 갇혀서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투자자 유형별로 나눠서요. 물론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건 없어요. 전적으로 여러분이 단기 투자자인지 장기 투자자인지 또 목표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한번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더라면요.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을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지지선인 89만 원 근처에서 사서 저항선인 90만 5천 원 근처에서 파는 거죠. 다만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은 정말 칼같이 지키셔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생명이에요. 반대로 나는 길게 보고 투자한다. 이런 장기 투자자분들은요. 하루하루 시세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정기적으로 사 모으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88만 원 아래로 훅 빠지는 것처럼 의미 있는 하락이 오면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사는 거죠.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사고 팔기를 자주 할 거면 수수료가 싼 ETF가 낫고 정말 길게 묻어둘 거면 실물금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막 금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입문자분들, 가장 먼저 하실 일은요. 아까 처음 해봤던 이론 가격과 실제 소매 가격의 차이가 왜 나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큰 돈 넣지 마시고 아주 소액으로 0.1g이라도 한번 직접 사보면서 이런 과정이구나 하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본격적인 투자는 시장에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한국 금값은 국제 시세의 조정, 또 원화 약세, 그리고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 이 세 가지 힘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요. 중요한 가격대인 89만 원 선 부근에서 다시 고개를 살짝 들어올린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89만 원이라는 가격선입니다. 과연 이 선을 지켜내고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선에 막혀서 다시 주저앉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가격의 향방이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1435원.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쌩쌩 잘 내려가던 환율이 왜 갑자기 오늘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선 걸까요? 네, 어제랑은 정말 분위기가 확 다르죠? 이 갑작스러운 변화,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그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환율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바로 숨고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최근 흐름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월 초에 146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어제는 1423원까지 정말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엄청나게 힘을 냈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살짝 방향을 틀어서 143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하게 내려오던 흐름에 살짝 제동이 걸린 것, 이게 바로 오늘 움직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상을 바로 숨고르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선수가 고린 지점에서 바로 또 뛸 수 있나요? 아니죠. 잠시 멈춰서 후 하고 숨을 고르잖아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달릴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도대체 왜 원화의 그 힘찬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렸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루 만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와, 원화 가져와 하면서 환호했다면 오늘은 잠깐. 너무 급하게 내려온 거 아니야? 일단 먹은 것부터 챙기자. 이런 분위기가 확 퍼진 거죠. 너무 빨리 달린 것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환율을 움직인 구체적인 힘, 딱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해외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국내 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혹시 뭔가 새로운 정책 뉴스가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글로벌 요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와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시아 통화들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더라고요. 왜냐? 그동안 달러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면 조금은 다시 올라야지 하는 기술적인 반등, 그런 단기적인 되돌림이 나타난 겁니다. 큰 흐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조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내 요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스피 진짜 불장이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원화 가치를 쭉쭉 끌어올렸는데 바로 오늘 그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오케이, 이쯤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나빠졌다는 신호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단기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원화에 좋은 소식들도 있었어요. 정부가 우리 원화를 국제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놨고 세계 국채지수 편입 기대감이고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굵직한 호재들이 당장 오늘 하루의 시장 분위기를 이기지는 못한 거죠. 눈앞에 이익을 실현하려는 그 욕구가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오늘 환율이 잠깐 멈춰섰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어쩌라고? 나한테 중요한 게 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나리오 세 가지로 나눠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오늘 순고르기가 끝나고 다시 원화가 강해져서 환율이 1420원대로 내려간다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긴장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원화로 바꿀 때 손해를 보는 환자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해외여행 가시거나 직구하실 분들, 이땐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 반대로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 환율이 1440원, 1450원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면 당장 유학자금 보내셔야 하는 분들은 부담이 커지죠. 이럴 땐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여러 번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달러로 번 돈을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코스피 투자자분들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셔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 환율이 지금처럼 1420원에서 144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잔파도에 너무 마음 졸이기보다는 여러분의 더 큰 그림, 자산 배분이나 은퇴 계획 같은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어설프게 예측하려 들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관리하는 게 최고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환율이 좀 올랐다고 해서 다시 달러 강세 시작인가? 하고 덜컥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큰 흐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달렸던 원화가 잠깐 쉬어가는, 말 그대로 숨고르기였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2월 초에 있었던 그 비정상적인 초강달러 국면은 이제 좀 지나가고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같은 움직임도 그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진통 같은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 나 이제 숨고르기 끝났는데 위로 튈까? 아니면 아래로 다시 갈까? 과연 이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터져 나올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일의 시장을 또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썸네일 이미지는 금 시세와 시장 분위기를 강조한 연출용 디자인입니다. 영상에는 AI 음성 가상 진행자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나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